얼른 마무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려고 하느냐 하면은, 자,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장간에서, 예를 들자면은 지장간에서 인목이 있다. 인목의 지장간이 뭐가 있어요? 인. 자, 인은 사생의 글자니까 사생의 글자는 무조건 무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생의 글자는 무토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토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 글자는 항상 합이 되는 오행. 그래서 얘는 인옷을, 화국을 만들죠. 그러니까는 병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얘 정기는 갑이죠. 갑목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세 가지 글자가 들어있는데, 이제 설하고가 이제 설명을 평주에서 하고 싶었어요. 이 세 가지 글자 중에서 누가 제일 기운이 세냐? 정기가 기운이 가장 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책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정기가 기운이 가장 세고, 두 번째 기운이 센 게 역이다. 이게 역이에요. 나머지 기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기다. 중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운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에서 여기에 갑목이 이렇게 왔어. 갑목이 여기서 힘을 받는 게 더 세냐? 무토가 와서 여기서 힘을 받는 게 더 세냐? 누가 더 세게 힘을 받느냐? 인으로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 다음에 여기 뭐 병화가 이렇게 세냐. 근데 원래는 정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그 다음에 중기가 3번인데 뭐 이건 이제 서라고 생각은 야 그래도 무토는 이 갑목 때문에 무토가 세진 거지 하면서 갑목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무토가 세 번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세 개의 글자는 전부 다 힘이 세요. 여기 있는 우리가 12운성으로 보더라도 갑이 인해서 어떻게 세요? 어떻게 돼요? 록이에요. 록은 되게 힘이 센 자리죠. 그 다음에 이 무를 얘기하기 전에 병이 인해서 뭐예요? 장생이에요. 장생. 생의 자리라고. 힘이 되게 센 자리. 그 다음에 센 자리가 아까 왕의 자리라고 했죠. 왕은 여기 안 나왔으니까 놔두고 이 록이나 장생은 힘이 되게 센 자리라고. 그러니까는 인이 지지에 왔을 때 병이 오거나 갑이 오면 되게 힘이 세다고. 그런데 무토는 그러면 힘이 세냐 강하냐? 무토는 화토동법으로 12운성으로 볼 때 병화하고 같이 본다고. 그러니까는 장생으로 보는 거라고요. 장생. 하지만은 실제 병화는 아니므로 병화가 받는 것보다는 좀 힘을 덜 받을 것이다. 설하고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그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죠. 야 얘는 두 번째고 얘는 세 번째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버무려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이 왔을 때 갑이든 무든 병이든 되게 힘을 세게 받아요.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를 이제 여기에 대한 예를 가지고 한 몇 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갑인년, 병인. 그러니까 이게는 전부 다 하나에서 모두 올라왔어요. 갑인, 병인월. 그 다음에 얘만 다르죠. 경인일, 경인일에 무인시다. 아래가 전부 다 인이고 일간을 제외하고 인에서 전부 다 병도 올라왔지, 갑도 올라왔지, 무도 올라왔지. 격을 뭘로 잡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제일 센 놈으로 잡아야죠. 당연히 뭘로 잡는다? 갑으로 잡는다. 갑으로. 그래서 무슨 격? 제격. 제격인 거예요. 제격인데 설하고는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제격은 제격인데 종제격이야. 종제격이다 그랬어요. 종제격은
제격 중에서 종제는 따라간다는 의미잖아요. 내가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쟤를 어떻게, 쟤는 내가 극하는 거잖아요. 극할 힘이 나한테 없는 거야.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죽었다라고 해서 그냥 쟤로 쫓아가는 게 이게 종제격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다. 이게 없다 그러면 이건 종제격이 맞아요. 보시면은 제격인데 얘는 여기에서 살이에요, 살. 그러니까는 이 살이 하는 역할이, 얘가 하는 역할이 얘를 더욱더 힘을 빼주는 거예요. 얘를 아예 힘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는 자기 지지에서 힘을 받는 게 하나도 없죠? 쟤는 너무 강하죠? 살도 옆에서 치고 있죠? 그러니까는 내 위주로 뭔가를 하나라도 할 수가 없어. 그냥 쟤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만약에 결혼해서 산다 그러면은 부인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처가살이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자기 집으로는 아무것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하지만 이 사람은 대신에 부유하게 살아요. 부유하게. 그러니까 종제격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특수격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무토가 있는데, 무토가 뭐 하고 있습니까? 무토가 인수예요, 인수. 인수가 뭐 하고 있어요? 살려주고 있는데, 인수가 힘이 세다, 약하다? 세다. 센 인수가 나한테 센 엄마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힘을 확 실어주고 있는데 종제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설하고의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종제격이 아니고 제격은 제격인데 인수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쟤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수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제격 투인의 격국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격국만 알고 운을 여기서는 운을 다루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고 종격이 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간단한 생각만 그것만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해되셨죠? 네. 이게 종제격이 그러한 거다. 두 번째 부분 보죠. 이게 시제춘이래요. 얘가 시제춘이야. 시제촌인가? 시제촌입니다. 촌. 자, 이 사람은 무진년, 그 다음에 갑인월, 임술이래. 그 다음에 병호시. 자, 설하고는 이것도 종제격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보죠. 이게 삼합을 하네요. 이게 화국을 만드는데 화국을 아주 되게 세게 만들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삼합을 하게 되면 이 글자의 각각의 개별 특성은 사라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 중에 월지만은 자기 특성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봐요. 되게. 그래서 이 월지에 이게 화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인해서 간목이라든지 이 무토라든지 하는 것이 힘을 받아서 올라오는 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걸로 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화고 화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간목이 없다고 칩시다. 간목이 없다고 한번 보죠. 온통 화야. 그러면 이건 재야, 재. 이건 재죠, 재. 재가 너무 세. 그 다음에 얘는 살이에요. 임수가 뿌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있지만 이 주변 게 너무 세니까 이거는 종제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내가 너무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재가 너무 세고 살까지 있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간목이 있잖아요. 간목이 이렇게. 간목이 뭐예요? 식신이에요. 식신은 살을 제어하는 상황이고 식신도 기운이 세니까 충분히 살을 제어할 수 있고 일간도 여기에다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제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격에다가 제격이고 재용 식신 뭐 이 정도.
재용식생. 이 정도의 격이 되는 거지. 이건 제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제격. 종제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힘이 완전히 없어고 쟤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간목 때문에. 간목이 없을 경우에는 살이 있어서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간목이 이 살을 제어를 하고 있고 간목이라 내나 같이 여기서 힘을 얻고 있는데 종제격이 될 수는 없죠.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냥 격에 대한 얘기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5번째 부분은 이전 강의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보죠. 병자년 신축월 그 다음에 무자 개축.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나서는 이거 예전에 내가 저기 했는데 다시 보니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 옛날에 제가 한 걸 강의를 한번 제가 다시 들어봤어요. 아니나 다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건 추교사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원래 이제 설하고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여기에서 용신이 병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무토가 그러니까 축에서 개와 신이 올라왔어요. 축에서 개와 신이 올라왔어. 그럼 여기서 격국용신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격국용신은 축에서 이 두 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설하고가 얘기하는 그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격국용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뭐냐를 얘기를 한 거였지. 근데 여기에서 설하고는 얘네들이 격국용신으로 올라왔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한겨울에 무토고 여기서 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온기를 데워줄 수 있는 조후에 있어서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다 해서 얘가 용신이야. 설하고 얘기는 이거예요. 하지만 이게 용신이 안 돼요. 왜 안 돼? 이렇게 합을 해요, 합을. 병신이 합을 해서 이 두 글자는 사라져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합을 방해할 만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 글자는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용신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자식어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이거 하나가 남죠? 이거 하나가 남아요. 그럼 이건 무슨 격이에요? 제격이죠, 제격. 제격. 제격이고 제격을 성격시킬 만한 게 없어요. 제격을 성격시킬 만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이 청나라의 아주 강직한 관리가 됐다고 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러면은 굉장히 직급도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귀한 신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제격으로 성격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올라갔을까? 거기에 대한 걸로써 여기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병화가 맞긴 맞거든요. 근데 병화 얘는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축 두 개가 모여갖고 축이 모이면은 사화를 불러오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축요사라고 그래. 그래서 이 사화 안에 있는 병화를 얘가 써서 조후로 아주 귀하게 써서 격이 귀해졌다 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자하고 축하고는 육합을 해요. 육합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을 하려고 하지 축과 축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안 해. 지금 당장 그냥 재밌게 가까운 사람하고 놀려고 하지 뭔가 큰 뜻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것은 축이 제의를 못하고 옆에 있는 거하고 붙어서 이런 것을 보고 기반이라 그래요. 기반. 기반은 그물 같은 것을 말머리에다 이렇게 씌우는데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가죽으로 이렇게. 이게 기야, 기. 올가멜 기. 그리고 반은 실로 된 거를 가지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반은 꽉 붙들어 매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게 하는 게 기반, 이걸 기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축이 자기의 역할을, 살을 불러와야 하는데 살을 불러오지 못하게 옆에 자가, 각각을 맡고 있어서 자 때문에 불러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축요사는 아니다. 네, 아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걸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의 귀는 어디서 왔을까? 따져봐야죠. 자, 이 무토는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격국을 배우고 있지만은 격국 다음으로 배워야 하는 것들이 조후용신들도 배우고 십간용신들도 배우고, 조후용신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차가운지 더운지 물이 있는지 적은지 많은지에 따라서 그 글자들이 있고, 십간용신 그러면은 각각의 얘네 특성 때문에 얘가 좋아하는 격국이나 글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모든 격국이 다 귀하고 천하고 이렇게 배웠지, 어떤 글자에 대해서는 어떤 격국이 훨씬 더 귀하고 어떤 것은 별로 덜 귀하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십간이나 조후 쪽으로 가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토는 좋아하는 글자가 뭐냐면은, 좋아하는 글자가 갑, 병, 개,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얘네가. 이거는 계절별로 달라요. 어떤 것을 훨씬 더 좋아할지가 다르다고. 네? 그런데 이게 겨울이잖아요. 겨울. 축은 나벌이라고 해서 겨울, 한겨울. 모든 게 꽁꽁 얼어있는. 그래서 이때는 병화가 넘버원. 두 번째 병화를 갑목이 도와주는 게 2번. 이게 와야지만 이 격국이 확 사는 거예요. 정말 귀한, 잘 되는 격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화가 왔는데 갑목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신금이 와가지고 이걸 합해서 사라져버렸네. 개 하나가 달랑 남았어. 근데 겨울에 개는 그렇게 귀하게 못 쓰이거든. 그래서 이게 귀한 격국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귀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귀하다는 우리 뜻은, 여기에는 이 관이라고 하는 것과 높이 관직이 올라간다는 것과 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부가 빠지면은 관만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뭐 청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관이 없고 부만 있는 경우에는 뭐 탁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부자는 부자인데 막 이렇게 귀가 없는 부자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귀가 제대로 갖췄다는, 이 두 개를 갖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뒤져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격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가 무토 바로 옆에 이렇게 이쪽에 있거나, 또는 개가 이쪽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 같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으면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있게 되면은 얘는, 거기 제가 써놨어요. 부실, 잃지 않는다. 뭘? 유아, 유아. 요걸 유는 유림의 선비는 바로 관직에 나가기 전에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뜻해요. 꼭 귀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바로 그거를 응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비유가 좀 적절치는 않지만 지금 로스쿨에서 뭐 이렇게 아주 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거기에는 그런 유림의 우아한 그런 기품과 풍류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풍류를 가지고 있다. 풍류를 잃지 않는다. 유와 풍류를 잃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은 어떤 관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는 있다. 뭐 이런 뜻으로 그냥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여기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무토의 특성상, 무토는 이 개만 보면은 그 정흑동벽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합하려고 하는, 합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무게합을 하면은 뭐가 생겨요? 화가 생겨요, 화가. 화가 생깁니다, 화가. 그래서 이 화가 무게합을 해서 생긴 화를 아주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굉장히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귀하게.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것들. 여기 옆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 사주가 귀하게 된 건데 이 사람은 결코 넉넉한 재산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개 때문이다. 병화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겠다. 제가 예전 설명은 제가 이걸 추교사로 설명해서 사 안에는 병화를 썼다고 했지만 이게 아니라 개의 역할이다. 다시 정정을 합니다. 이거는 난강망 안에 이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난강망 안에. 무토의 겨울편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오조추 명식을 보죠. 정해년, 그 다음에 병호월에, 그 다음에 이민일에, 그 다음에 기유시. 자, 오조추. 이 사람은 외교부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높이 올라갔다는 거고. 자, 설하고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자, 오. 여기는 병화야, 병화. 자, 오에서 기토하고 병정화가 다 올라왔어요. 병정화가 다 올라와가지고, 이 기토는 관이 되고, 이거는 재가 되죠. 응? 그러면 이렇게 재생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관용재가 될 수도 있고, 격이 재관으로 훌륭하게 짜지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설하고는 용신이, 여기서 비록 얘네들이 올라왔지만, 용신이 얘네들이 아니야. 얘가 용신이야. 라고 해서 뜬금없이 얘가 용신이야. 설하고는 이거라고 했어요. 이 사주는 제가 한 몇 장에, 한 9장쯤인가? 그때 제가 집어넣었지만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거, 우리 지금 이걸 하는데 얘를 이제 용신으로 잡는다. 사실은 우리 이런 것을 배우지는 않았어요. 않았고, 이거를 해석할 때는, 아니, 이게 격국 용신이 되면은 이게 상신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배워야죠. 이게 맞는데, 실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난강망으로 봅시다. 우리 조후라든지 이런 각각의 십관별 보면은, 임수가 아주 더운 여름이에요. 더운 여름에는 임수의 기운이 굉장히 약해. 임수가 되게 약해요. 그럼 임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은, 나를 도와줄 애예요. 나를 도와줄 애가 뭐냐면은, 개수, 나한테 같이 힘을 도와줄, 나하고 똑같은 기운, 임수, 그리고 수를 생해줄 수 있는 금, 경금이든 신금이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5월에 임수가 좋아하는 거예요. 격국을 벗어난 얘기예요. 격국을 벗어난 얘기인데, 근데 이걸 재관격을 짰으면 이걸로 굉장히 귀해야 되는데 용신은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이 격국을 가지고 성격이 된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격이 되면 이 사람은 아주 천하지는 않고 웬만한 수준은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해지려면은 조후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맞춰졌을 때 훨씬 더 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난강망인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뭐 개수라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이 더위가 너무너무 강하고 그 더위조차를 더 강하게 여기서 얘가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수가 나오면은 얘가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중요한 용신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요. 여기에는 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경이나 신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다른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운 거로 볼 때는 이거와 이것이 용신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가보면은, 야, 이거보다는, 이거는 그냥 웬만한 수준의 격국을 따질 때 용신으로 얘기하는 거, 실제 중요한 용신은 이 안에 숨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